네, 안녕하세요. 달세뇨 필름입니다. 사회를 우리가 진도를 다 끝났는데 우리 반 친구들 복습하는 면해서 강의를 하나 찍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 보면은 각종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엄청 많아요. 막 겁나 많다 올랐어.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뭐 앞에 나온 거는 기존에 뒤에서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찬찬히 얘기하면서 넘어갈 건 찬찬히 하고 뒤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뒤에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자, 고인돌이면 여러분들이 일단 글씨 잘 안 보이죠? 고인돌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색 어때? 빠밤 이런 색. 고인돌 와 좋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건 일단 청동기 시대 무덤이에요. 청동기 시대 무덤이고 지배자, 그러니까 계급이 발생했다는 증거예요. 힘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아래다 사람을 묻은 거예요. 돌 실제로 엄청 큽니다. 돌 실제로 엄청 크고 얘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만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배자의 힘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큰 고인돌을 만들었다. 뭐 세계에서 출토되는 고인돌 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이 한반도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패스. 자, 얘는 뭐예요? 여기 거시기 뭐야? 그 불국사죠. 불국사는 신라시대의 유물이고요. 신라시대의 유물이고 김대성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김대성이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큰 걸 한 명이 만들 수가 없지. 차근차근 만들고 있었는데 김대성이 뭐 이렇게 크게 예쁘게 더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 경주에 있는 유물이죠. 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는 꼭 진짜 원추입니다. 원추 꼭 한번 가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킹세종이죠. 킹세종. 세종대왕입니다. 한글 알고 있죠. 훈민정음이고요. 훈민정음이고 태정태세 할 때 그 세죠. 태정태세 조선 4대 임금이고요. 충녕대군이라고 알려져 있죠. 충녕이야. 뭐 양녕대군이 세자였는데 얘기를 들으면 양녕대군이 술과 뭐에 빠져서 충녕한테 넘어왔대나 뭐랬대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시기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이방원이죠.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인데 이방원이 워낙 정적들을 싹 죽여놨기 때문에 세종시대에는 워낙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고 이때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황희, 장영실, 약간 배신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때 사람들이죠. 그리고 김종서 장군도 있죠. 나중에 단종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쪽으로 어떤 거 하나로도 이게 밀릴 수 없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5천년사에서 가장 정말 태평성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얘는 간송미술관에 있는 간송미술관 여러분 들어봤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모은 그 유물로만 있는 이거 이름 어려워요. 근데 이거 교과서 같이 보시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귀찮으시면 그냥 봐도 되고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청자, 자 운학, 문의, 매병이에요. 자, 청자라는 건 청자니까 알겠고 운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운은 구름 문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는 구름이고 얘는 학인 거야. 그러니까 구름하고 학의 무늬가 있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우리 되게 유명한 이제 알겠지만 얘 뭐예요? 상감기법이죠. 상감기법 뭐예요? 여기를 다 파낸 다음에 다른 종류의 흙으로 채워 그 다음에 여기다 유약을 발라서 굽는 거지. 그치? 고려 시대 때 굉장히 그 귀족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문화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넘어가. 딱 봐도 한자를 모르면 안타깝지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은
우리 여러분 알고 있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건 이제 세종 아까 얘기했지. 세종과 태정 태세 문단세잖아. 그러니까 문종도 많이 이거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어요. 뭐 지편전 학자 얘기 썰도 있는데 지편전 학자보다는 정말 세종하고 진짜 그 몇 명만 이거 창제에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죠. 이거는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아까 말했던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만들었던 간송미술관에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못 봤어요. 자, 넘어가고요. 선생님도 10,000원이 갖고 싶은데 뭐 세종대왕이라서 얘기를 한 거겠죠? 세종대왕이라서 얘기를 한 거 같고 세종대왕이 뭐 1397년, 1450년까지 사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뒤에 있는 거 뿌리 깊은 나무는 뭐 이거 용비어 청가인데 이거는 글씨는 뭐 훈민정음으로 만든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은 아마 십장생도일 거예요. 십장생도. 욕은 아니고요. 뭐 10개 오래 사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0원. 자, 불국사에 있는 탑은 2개예요. 석가탑하고 다보탑. 근데 선생님은 글씨 꼬라지하고는 이 석가탑하고 다보탑의 모양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이 여기 안 나오네. 얘가 뭐냐면 좀 예쁘게 생겼잖아. 이렇게 뭐 약간 좀 다르게 생겼죠. 일반적인 탑보다는 탑은 이게 탁탁탁탁탁 세워져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약간 뭐 꾸미고 예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난 이건 보물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다보탑, 보물이 있다. 다보탑.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외웠거든. 그리고 그 불국사 3층 석탑이라는 거 있잖아요. 불국사 3층 석탑. 근데 불국사 3층 석탑이랑 뭐가 똑같냐면은 이 석가탑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석가탑의 시옷이랑 3층 석탑의 시옷이랑 해가지고 이걸 외웠어. 좀 약간 우기기 느낌이 있긴 한데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제 그 고구려 때 가장 영토를 넓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 고구려세 운동명왕 팽제운조 아래서 혁거세 만주벌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광개토대왕 릉비란 말이야. 광개토대왕 릉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이만하니까 엄청 크잖아, 그렇지? 이게 이 일본에서 약간 이거를 좀 글자를 좀 훼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우리나라가 만주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에 엄청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엔 이제 삼강 행실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훈민정음으로 쓰였어, 그렇지? 한글로 쓰였잖아. 이게 뭐 삼강 행실도니까 행실을 바르게 해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얘가 이걸 보고 삼강 행실도라고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뭐 구걸하는 거야? 뭐야?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삼강 행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얘는 뭐 우리 아까 말했던 청자의 한 종류인데 교과서 보면 알고 있겠지만 청자, 삼감, 모란무늬, 모양, 주전자. 이게 우리나라 유물 이름이 외우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이제 다 그건 있어요. 청자는 알겠지. 상감도 상감기법이겠지. 여기 보면 이제 얘가 모란이라는 꽃 그런 걸 닮았단 말이야. 그래서 모란무늬, 모양, 주전자인데 외우기 정말 힘들 것 같죠. 얘는 그쵸. 그 우리가 코스가 있어요. 삼국 통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무열왕. 이거 너무 크지. 무열왕이 이름이 뭐야? 김춘추지. 얘는 원래 왕이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마지막 여왕이 그 죽고 나서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무열왕 김춘추 다음에 누구예요? 문무왕이잖아, 그치?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다고 하죠. 무열왕하고는 김유신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어야 되고 문무왕의 무덤이에요. 얘가 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대왕암이라고 하죠. 대왕암이라고 하죠. 그 자기가 용이 돼서 뭐 동해 바다의 용이 돼서 뭐 신라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만파식적 뭐
이게 뭐야? 필이야, 필이. 빌릴리 필인데 뭐 이거를 불면은 세상이 편해진다나 뭐랬다나 아무튼 그 만파식적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문무왕의 무덤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교과서 타이밍에 들어오는데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묘양산하고 구월산의 위치인데 대충 뭐 단군 왕검이 뭐 아사달 구월산 근처라고 하죠. 여기 근처에다가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맨 처음에 단군 누가 내려왔어? 환웅이 내려온 거잖아. 환웅이고 이름이 웅자라서 약간 끌리는데 여기 파더가 누구야? 파더가 환인이잖아. 환인이 짱이지. 그러니까 약간 환인은 신 느낌이잖아. 신. 근데 환인인데 약간 환인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 자기가 그 사람으로 만들어준 곰하고 결혼하지. 웅녀. 이게 뭔 얘기가 싶긴 하죠. 그쵸? 그래서 좀 배척된 팀이 누구야? 약간 배척된 팀이 호랑이죠. 호랭이 부족이 좀 멀어졌다. 그래서 환웅 부족하고 웅녀 부족이 곰 부족이 연합을 하였다. 그래서 누굴 낳았어? 단군 왕검을 낳은 거지.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얘네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약간 신화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죠. 어쨌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거. 고조선이죠. 근데 그때도 설명했겠지만 그냥 조선이에요. 나라 이름은 조선인데 옛고자를 써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BC 서기 233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넘어가.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 고조선의 문화 영역, 그죠? 고조선의 문화 영역, 대충 이 정도가 영토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대충.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여기 이렇게 이 정도쯤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문화재가 3개 나오잖아.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문의가 나오잖아. 얘는 우리가 알죠. 미송리식 토기인데 얘는 민무늬 토기의 일종이에요. 민무늬 토기의 일종인데 받침이 있지. 원래 토기는 다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바닥에 다 꽂으려고. 근데 얘는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교과서 보면 알겠지만 미송리라는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는 뭐야? 비파형 동검이지. 여러분 비파라는 악기를 약간 기타같이 생겼어. 징가징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발로 그리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얘로 전쟁을 많이 했을까? 쉽게 부러질 것 같은데. 아무튼 비파형 동검. 그리고 나중에 철기 문화로 가면 원래 흐름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원래 이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철기로 넘어가면 비파형 동검 말고 좀 얄쌍하게 생긴 칼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세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것까진 몰라도 되고. 그래서 고조선의 문화 영역이 아까 말했던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이거 뭐였어? 이거 고인돌인데 탁자식 고인돌도 되게 다양하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약간 탁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위치는 강화도래죠. 강화도 하면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어야 돼? 강화도 하면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돼. 고려시대 때 몽골이랑 싸울 때 그 임시 도읍, 그러니까 임시 수도 도망갔던 곳이지. 약간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넘어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국시대가 들어섭니다. 삼국시대 여러분 알고 있죠? 삼국시대는 맨 처음에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원래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 부여 빡. 근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부여에서 누구 아들이 내려와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고구려 세운 동명왕은 뭐라고 불러? 주몽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성씨가 고씨야. 그래서 고주몽 이렇게 불러. 백제는 온조왕인데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온조왕은 동명왕의 어카인드 오브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이제 내려왔어. 왜냐면 왜 내려왔냐면 온조가 그럼 고를 이어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약간 진짜 아들이 따로 있었어.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자기 형인 누구였지? 나 생각이 안 나네. 온조랑 비류, 그치, 비류 왕자랑 둘이 내려와. 그래서 비류는 인천 지역에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흡수되고 결국 이제 온조가 서울 지역에 세워서 백제를 키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는 아래서 나온 혀껏에 이러죠. 또 아래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지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전성기를 말하네. 전성기. 백제 전성기는 언제다? 4세기.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4세기 하면 400 몇 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301년부터 400년까지는 선생님이 4세기라고 얘기했죠. 백제 전성기 때 왕은 누구냐? 근초고왕 너무나 유명하죠. 근초고왕이고 지도를 보면 오케이 고구려도 공격해서 평양성 그리고 중국하고도 고려하고 일본하고도 고려하죠. 근데 옛날 그런 문헌을 많이 연구를 하면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백제가 일본을 지배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근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백제 근초고왕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5세기에 이제 고구려죠. 5세기에 고구려고 광개토 대왕하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이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장수왕까지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빡빡 알고 계셔야 돼요. 국내성이란 곳에 원래 이제 그 수도를 세우고 원래 이제 졸본 지역인데 국내성으로 옮겨왔다 했죠. 그 국내성으로 와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장난 아니었던 거야. 우와 장난 아니었어.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장수왕은 어때? 장수왕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장수왕이 수도를 옮겨요. 평양성 빠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구려 멸망할 때 어디서 멸망해? 평양성에서 멸망하잖아. 평양성이란 영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를 한다. 천도 뭐야? 천도는 일종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야? 야, 이거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역시 고구려의 이때 당시의 파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광개토 대왕 능비다. 대왕 릉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건 만주 쪽에 있겠죠. 당연히 이 근처에 있겠죠. 여기 써있네. 여기 광개토 대왕 릉비가 어디쯤 있는 국내성에 있다. 그리고 얘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원래 부여에서 고구려의 그런 뿌리가 있어. 부여란 나라에. 근데 여기에 이제 졸본 지역으로 내려온 거지. 누가 그 활 잘 쏘는 고주몽이가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여기서 빡 이제 세운 거지. 여자는 소선호라고 하는데 그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송일국 배우랑 이제 한혜진 배우랑 주몽이랑 소선호랑 빡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부여에 부인이 있었어. 근데 아들이 유린가 하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 또 결혼을 한 거야. 소선호하고. 그래서 아들 누굴 낳아? 온조하고 이제 비류를 낳은 거지. 얘네들은 다시 진짜 유리가 왔어. 아빠 내가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려가서 백제를 세운 것이죠. 옛날에 다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신라는 6세기. 자, 6세기고 약간 콤비네이션으로 하자면 약간 버풍왕부터 누구까지? 버풍왕부터 진흥왕까지 약간 콤비네이션 느낌이죠. 우리가 딱 봤더니 와 완전 엄청 올라갔어. 그리고 이때 이게 유행이야. 뭔가 순수비. 내가 여기까지
차지했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유행이었던 거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항상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게 뭔가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약간 일종의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그 영토를 가져갔을 때가 여기까지고 나중에 다 뺏기긴 뺏기는데 아무튼 6세기에 버풍왕 진흥왕 때 잘 나갔다. 우리 수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원래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원래 위례성이었는데 이제 그 뺏겼잖아 수도를. 그러니까 공주로 이제 도망온 거야. 이거 약간 서둘러서 도망온 거지. 나중에 이제 성왕이 사비로 다시 천도를 하고 이제 경주 금성은 시종일관 금성이었어요. 경주였어. 약간 좀 편중돼 있지 수도 위치 자체가. 여기 보면은 오야 뭔가 이렇게 바위 위에 빡 됐는데 교과서 보면 뭐라 그래? 약간 북한산 순수비라고 써 있어. 북한산 순수비. 북한산이 어디에 있어? 북한산 서울에 있지.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이거야.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진흥왕이 빡 세운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복제품이라고 써 있네. 약간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것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이거 왠지 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교과서에 17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주에 이제 황남대총이라고 황남대총 이게 총자 들어가는 건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제 서역에서 가져온 걸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서역이라고 하면 중국의 서쪽인데 약간 아라비아 느낌 있죠. 아라비아 지금의 살짝 중동 느낌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해온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 오 되게 저기 다른 나라랑도 교력이 활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루룩 딱. 오 여기 그림은 뭐냐면 약간 여기 이제 고구려 무용총이라고 써 있는데 고구려 선생님 무용총이 뭐예요? 뭐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총이면 뭐냐면 무덤에서 나온 거야. 무덤에 왠지 벽화 느낌이 살짝 있죠. 벽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뭐 그림을 보면은 얘 무슨 꽃 같고요, 그렇죠? 얘 무슨 꽃 같고, 얘 말 같고, 얘 두꺼비야, 개구리야. 아 이런 꽃 약간 꽃 모양이 약간 예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뭔가 연주를 막 하고 있잖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검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 무용총에서 검은고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약간 그 중국의 칠연금이라고 하는 그 악기를 본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검은고가 유명한 건 이제 그 충주의 탄금대 충주 친구들 알겠지만 그 검은고의 장인 우륵이잖아. 우륵 이 사람이 뭐 충주에서 뭐 여기서 연주를 했다나 뭘 했다나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튼 검은고 고구려고요. 오 그림 봐봐 장난 아니야. 여기 보면은 이제 고구려의 벽화예요. 고구려 여기 보면 이제 교과서 보면 수산리라고 지역이겠죠. 수산리 고분 벽화. 고분이라는 건 뭐 오래된 무덤이라는 뜻이죠. 고분 벽화인데 여기 보면은 옷차림을 잘 봐봐. 옷차림을 이렇게 한복이긴 한데 좀 옛날 한복은 약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리고 얘 좀 작잖아. 작은 크기는 약간 그런 거지. 신분에 따라서 좀 작은 크기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미. 약간 야 이게 이런 치마를 뭐라 하지? 주름 치마라고 하나? 막 지금도 좀 예뻐 보이는데 약간 이렇고 얼굴이 하얘. 약간 좀 이래요. 아무튼 근데 여기 뭐야 교과서에 보면 약간 일본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교과서에 보면 알고 있겠지만 금동이니까 금동으로 만들었어. 금동. 자 미륵보살. 이 부처님 이름이 미륵보살인가 보지. 반가 사유상. 이름 어렵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반가는 약간 다리를 하나 올저 반가고 사유는 이제 생각한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우리 선생님 그때 얘기했지만 여기 나와 있네. 아 진짜 여기 이게 그거야. 이거 먼저 볼게요. 다카마스 고분벽화. 다카마스 하면 일본 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 사람들 보면 아까 그 주름치마 있지. 주름치마 닮았잖아. 그치? 주름치마 닮고
그리고 옷차림도 되게 미묘하게 닮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랑 일본이랑 뭔가 어카인드 오브 교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약간 얘랑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나무로 만들었지. 쫙 쪼개 있잖아. 그래서 얘를 목조는 이제 그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까 금동이었잖아. 그렇죠?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이름 똑같지? 아까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임상이었잖아. 근데 얘가 뭐냐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거야. 일본 국보야. 일본에 있는 건데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야 대박 이거 우리나라랑 영향을 받지 않았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무가 적송이라는 나무인데 이건 일본에서 안 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서 만든 거 아니야? 살짝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너무 오래 하면 친구들이 짜증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여기부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끝! 안녕!